있는 것들은 일단은 이루는 각의 크기,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정의를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8번은 이걸 어떻게 이용하라고 했냐면 평면 도형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라는 그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8번이. 그래서 자 7-3번하고 8-3번을 해보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고 오늘 배워야 할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자, 요거 M 그 다음에 여기가 C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A와 G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자, AG와 CM이 이루는 크기, 각의 크기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자, 지금 두 직선은 꼬인위치에 있어요. 꼬인위치. 자, 꼬인위치에 있기 때문에 꼬인위치에 있는 건 어떻게 하라고 배웠죠? 평행이동해서 만나게 만들어라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평행이동을 해서 만나게 만들려면 이렇게 평행이동하시면 되잖아요. 자, 이렇게 평행이동을 하시면 만나는 직선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거랑 이거가 이루는 각도니까 이 각도를 얘기하는 것인데 얘를 연결하면 자연스럽게 삼각형 하나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삼각형을 밖으로 끄집어 내시는 거고요. 자, 한 변의 길이를 2라고 하면 요 길이는 루트 5, 요 길이도 루트 5, 그 다음에 요 길이는 2면 요거 얼마나 되냐면 2 루트 3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보시면 자, 그리고 여기가 세타라고 보시면 루트 5, 그 다음에 여기가 2 루트 3. 자, 수선의 발 내려주시고, 자, 같을 테니까, 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코사인 값은 이거분의 이거 코사인 값이죠. 근데 이게 얼마예요? 루트 3이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얼마가 된다? 루트 5분의 루트 3이 된다. 자, 이렇게 이제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8-3번 볼게요. 8-3번. 자, A, B, C, D라고 되어 있고요. 자, 정사면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4예요. 자, A, D하고 B, C 사이의 최단거리 구하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최단거리는 도대체 어떤 거리가 최단거리냐?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개가 꼬인 위치에 있거든요. 이렇게. 꼬인 위치에 있는데, 자, 꼬인 위치에 있는 요 점에서 여기까지 최단거리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특정한 점에서 이 직선까지 최단거리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수선을 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어 가보는 거예요. 이렇게 수직 그어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여기까지 최단거리를 또 구해야 되거든요. 여기는 요 점에서 여기까지 수직이 된다고 해도 얘가 수직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과정을 계속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여기도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 즉 양쪽 수직이 될 때가 최단거리가 됩니다. 자, 양쪽 수직이 될 때가 최단거리가 되기 때문에 자, 양쪽 수직이 되는 점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양쪽 수직이 되는 점을 어떻게 찾느냐? 일단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다 수선의 발을 딱 하고 내리잖아요. 그럼 이게 중점이 되죠. 삼각형이니까. 자, 그리고 나서 요것도 한번 연결해 볼까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거든요. 이등변 삼각형. 그러면 이 이등변 삼각형에서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딱 하고 내리잖아요. 그죠? 자, 여기다 수선의 발을 딱 하고 내렸어요.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이거의 딱 중점이 됩니다. 맞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얘도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얘도 수직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양쪽 수직이 되는 점은 이거의 중점과 이거의 중점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길이를 찾는 거죠. 요 길이. 근데 요 길이가 얼마냐면 4고 2고 2 루트 3 아닙니까? 2 루트 3. 그 다음에 2 루트 3. 그리고 요 삼각형에서 뭐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야? 얘를 찾는 거죠. 얘.
얘를 찾는 거니까 자 2루트 3, 2루트 3, 4 2루트 3, 2루트 3, 4 2루트 3, 2루트 3, 그 다음에 여기가 4. 자, 이 점에서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게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최단거리다. 근데 이게 2가 될 테니까 자, 요거의 길이는 요거 제곱하면 얼마? 12. 그 다음에 요거 제곱하면 4가 되죠. 이건 루트 8이 될 테니까 2루트 2.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최단거리는 2루트 2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수업하고 있어요. 수업. 네. 수업은 여기를 쳐다봐야죠. 여기를. 자, 8대 3번까지 했고, 그러면 이제 공간의 이제 문제들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자, 몇 가지 이제 이론을 좀 만들 거예요. 몇 가지 이론을. 그래서 지금 뭐 정사면체도 나오고 정육면체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여기서 느껴봤겠지만 수선의 발을 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수선의 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자, 직선과 그 다음에 평면이 이루는 각. 자,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우리가 생각할 텐데 이걸 먼저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기본이 뭐냐면 자, 일단은 상황을 이해하셔야 돼요.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 뭐냐. 평면이 하나 있고 직선이 하나 이렇게 만나고 있어요. 이렇게. 자, 평면이 있고 직선이 이렇게 만나고 있으면 사실 이 평면하고 직선이 이루는 각은 어느 점을 잡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개의 각도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생길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또는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를 잴 때 가장 최단 거리, 제일 작은 걸 재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일 각이 작은 걸 찾는 거예요. 자, 제일 각이 작은 걸 찾으려면 어떻게 해주느냐면 직선 위에 있는 점 한 점을 잡아가지고 수선의 발을 내려줍니다. 수선의 발을. 그럼 이 점을 H라고 할 거고요. 이 만나는 교점을 A라고 할 거예요. 자, 그래 놓고 이제 삼각형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 PH는 이 밑에 있는 평면 알파의 수직이 되어야 해요. 평면 알파의 수직이 되게 그려주셔야지만 요 각도가 가장 작은 각도가 나올 수 있고 이 가장 작은 각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다. 자, 이렇게 정의를 한다는 거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은 말 그대로 평면이 직선이 이렇게 하나 있으면 여기는 이 직선과 이루는 각도가 여기는 이 각도가 될 수도 있지만 여기 있는 이 각도를 각도로 재도 사실 상관없는 거고 여기서 보이는 이 옆쪽으로 각을 재도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여러 가지가 나온 상황이면 무엇을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작은 각도를 잰다. 그 가장 작은 각도를 재려면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놓고 삼각형을 만들어서 이런 형태로 재는 게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인데 자, 중요한 거. 그러면 평면에 내린 수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평면에 내린 수선이 어떤 선을 얘기하느냐. 자, 일단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어떤 직선 L과 그 다음에 알파가 수직이다. 이렇게 수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알파 위에 이런 직선도 당연히 수직이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도 수직이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만나지 않더라도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얘도 수직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L과 알파가 수직이다. L과 알파가 수직이다라는 이 이야기는 L과 알파 위에 모든 직선이 수직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어떤 직선을 잡더라도 항상 수직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pH가 평면 알파의 수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지나가는 직선도 전부 다 수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런 상황을 이제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 찾으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흔히 봤던 직육면체 같은 것들을 보고 생각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자, 직육면체 보시면 이 선은 밑면의 수직입니까? 밑면의 수직이에요? 수직이죠. 왜 수직이에요? 자, 왜 수직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이걸 얘기해야 돼요. 알파 위의 모든 직선하고 수직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밝혀야 돼요. 근데 쉽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 이 말 때문에. 모든 직선하고 수직이다라는 걸 밝힐 수는 없어요. 모든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는 거예요. 일단 얘가 직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이면 기본적으로 얘랑 얘는 수직이죠. 직사각형이니까. 그 다음에 얘랑 얘도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수직이죠. 이렇게. 자, 그래서 두 개의 직선과 지금 현재 수직인 상황이거든요. 자, 두 개의 직선과 수직인 상황이고 서로 같은 직선은 아니에요. 평행하지도 않고요. 자, 이 직선이 평면 위에 있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직선과 수직이기만 하면 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모든 직선하고 수직이다라는 거 보이는 게 아니에요. 두 개의 직선과만 수직이면 알파와 수직이다라는 걸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증명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왜냐? 시험에 안 나오니까. 시험에 서술형에 나온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나오지 않으니까 웬만하면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직선이 수직이다라는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시험에 안 나오니까 굳이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모든 직선이 수직이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는 몇 개만 보이면 되냐면 두 개만 보이면 돼요. 서로 다른 두 개만. 서로 다른 두 개만 수직임을 보이면 됩니다. 자, 서로 다른 두 개만 수직임을 보여주시면 되는데,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직선만 수직이면 모든 직선과 수직이고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즉, 얘는 얘랑도 수직이고 얘랑도 수직이니까 이 평면과 수직이다. 따라서 얘랑 수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얘랑도 수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얘랑도 수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그었을 때 얘 직각삼각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직선, 얘랑 얘를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하더라도 이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다. 그러면 모든 직선과 수직이다라는 걸 뜻하는데,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는 몇 개의 직선만, 서로 다른 두 개의 직선만 알아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자, 우리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자, 뭐를 해보냐면 이걸 해보는 거예요. 자, 정사면체가 있고요. 자, 정사면체가 있고, 자, 이 정사면체 OABC에서 이 밑에다가 밑면에다 수선의 발을 내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찾아주셔야 될 것은 H라고 하는 점 H는 삼각형 ABC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 먼저 찾아주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자, AB, 선분 AB 하고요. 그 다음에 선분 OC. 자, 이거와 이거는 이거가 이루는 각도 찾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찾아주도록 하세요.
뭐야? 답이 뭐야? 답이 뭐냐고? 무게중심. 왜? 웃기고 하지. 아, 뭐 있어요야. 지금 이거 배운 거 가지고 하라는데 뭘 있어요야, 있어요는. 지경은 위치 뭐야 이거? 왜? 왜? 직감? 그럴 땐 직감이 아니고 직관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수학을 꿰뚫어보는 힘, 직관. 왜 무게중심이야? 어? 아 그거 정삼행세라고.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도. 자, 수선에 발을 내렸다. 무슨 뜻이라고요? 모든 직선이 수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해도 수직. 이렇게 연결해도 수직. 이렇게 연결해도 수직. 맞습니까? 자, 그러면 OHA라고 하는 삼각형 볼게요. 이 길이가 다 같은 거죠. 그리고 OH가 공통인 거예요. 그리고 직각삼각형이에요. 직각삼각형 요 길이. 직각삼각형 요 길이. 직각삼각형 요 길이. 요 보이는 세 개의 삼각형은 뭡니까? 합동이죠. 합동이면 밑변의 길이가 전부 다 같겠죠. 근데 이 밑변의 길이가 원래 전부 다 같은 이 점을 뭐라고 불러요? 예? 원래 삼각형에서 길이 같고 길이 같으면 이거 뭐라고 부릅니까? 외심. 근데 이 밑에 있는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에요? 정삼각형. 정삼각형은 외심하고 뭐하고 똑같으니까. 무게중심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무게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딱 떨어지는 뭐 이런 직관 딱 보니까 딱 이런 거 안 돼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뭐다? 무게중심이다. 그 다음에 2번 60도 아니면 120도 60도 90도 모르고 깡 60도 예? 60도? 네. 60도? 60도? 택도 없는 소리예요. 택도 없는 소리. 자, 이거는 다시 지우고 갈게요. 에이, 더 잘 보이게 그려야지. 자, 일단 이렇게 합니다. 자, 요건 안 그리셔도 돼요. 자, 여기가 O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C예요. 그러면 얘랑 얘가 이루는 각도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얼핏 보이는 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 원리에 따라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중점을 잡아요. 그 다음에 연결을 해요. 이거 뭐예요? 각도 90도. 이거 몇 도예요? 90도. 정삼각형의 밑변의 중점이니까 90도거든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AB하고 여기는 요거를 M이라고 할까요? OM하고 수직이에요. AB하고 여기 있는 MC하고 수직이에요. 무슨 뜻이죠? AB라고 하는 직선이 두 개랑 수직이에요.
두 개랑 수직이에요. 두 개랑 수직이에요. 두 개랑 수직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모든 직선이 아니고 일단 누구랑 수직이다? 얘랑 수직이다. 평면이랑 수직이다. 누구? 이거랑 이거로 만들어지는 평면이랑 수직이란 얘기예요. 그럼 이거랑 이거로 만들어지는 평면이 이거 아닙니까? 이 삼각형을 포함하는 평면 아닙니까? 이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이 되는 거예요. 왜? 서로 다른 두 개랑 수직이면 평면과 수직, 평면과 수직이면 모든 직선과 수직. 그래서 이 평면 위에 있는 OC랑 얘도 수직. 이렇게 차근차근 찾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삼수선 정리를 이끌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이거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몇 도다? 90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자, 요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정리들이라서 앞으로 계속해서 써먹을 거예요. 계속해서 써먹을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저거 알려드렸거든요.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3번 구해보세요. 1분의 시간을 드릴 거예요. OC와 그 다음에 삼각형 ABC 평면이라고 할게요. 평면 ABC가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를 구해보는 거예요. 코사인 세타 구한 사람 0? 0이면 90도? 3분의 루트 3? 자, 일단 어떻게 하라고 했지? 이거 안 지운 이유가 있죠. 수선의 발을 내리 찍고 그리고 교점하고 연결을 해서 삼각형을 만든 다음에 요 각도를 뭐라고 한다?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도라고 한다. 그러면 얘랑 밑에 있는 놈이랑 이루는 각도니까 일단 교점이 C예요. 그럼 수선의 발을 내려야 되겠죠? 수선의 발을 내렸어요. 자, 수선의 발을 내렸더니 어디에 떨어진다고? 무게중심에 떨어진다고요? 그래 놓고 얘랑 연결하면 이 각도를 뭐라고 하자는 거예요? 세타라고 하자는 거예요. 자, 이건 수직이에요. 직각삼각형이에요. 그래서 OGC를 여기다 이렇게 그려주면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예요. OGC 직각이고요. 자, 이 한 변의 길이를 4라고 놓을게요. 4라고 놓으면 일단 필요한 게 뭐냐면 이 길이가 필요한데 이게 뭐라고? 무게중심. 무게중심은 이거의 몇 대 몇이에요? 2대 1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길이의 3분의 2란 말이에요. 그럼 이 길이가 얼마냐? 4, 2루트 3 아닙니까? 2루트 3? 맞아요. 2대 1대 루트 3. 그러면 이 길이의 3분의 2가 되면 이 밑에 있는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3분의 4 루트 3이 되죠.
그래서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할 거니까 코사인 세타는 얼마가 된다? 4분의 3분의 4 루트 3. 약분해 주시면 3분의 루트 3. 정답! 네. 이렇게. 자, 결국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었냐면 수선의 발 내리 찍었잖아요. 그래 놓고 결국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평면 도형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자꾸 그 공간 위에서 막 그림 별로 막 공간도 없는 데다가 막 계속 막 긋고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따로 뽑으세요. 무조건. 따로 뽑아가지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헷갈리기만 한 거예요. 헷갈리기만 하고 실력은 안 늘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뽑아서 생각을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요거까지. 요거는 외워도 좋은 사실들이에요. 세 개 다가. 외워도 됩니다. 외워도 돼요.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삼수선 정리라는 걸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간 도형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리 중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정리예요. 가장 중요한 정리라고 보시면 돼요. 삼수선의 정리. 방금 전에 했던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건데요. 자, 뭐가 일단 필요하냐면 조건이 필요하고 결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자, 일단 가장 기본 세팅부터 그려놓습니다. 가장 기본 세팅은 뭐냐면 일단 평면 알파가 있다. 밑에 평면 알파가 있고 평면 알파 위에 직선 LE 하나 있어. 이렇게. 그 다음에 평면 알파 바깥에 점 P가 있어. 이렇게. 자, 이 하얀색은 기본 세팅입니다. 기본. 자, 기본 세팅이고, 그 다음에 노란색은 조건이에요. 조건. 뭐가 된다면, 자, 노란색은 조건이에요. 그리고 빨간색은 결론 이렇게 쓸 겁니다. 빨간색은 결론. 자, 조건을 어떻게 걸 거냐면 P에서 알파에다 수선의 발을 내리 찍어요. 이렇게. H. 자, 이게 조건이에요. 두 번째는 이 H에서 L에다가 수선의 발을 이렇게 그어요. 두 번째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결론은 뭐가 나오냐면 P랑 얘를 연결을 해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자동으로 수직이 돼요. 이게 결론이에요. 자, 이걸 A라고 잡을게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자, 결론은 뭐다? PA랑 LE 수직이 된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지금부터 그 아까 전에 했던 내용들을 머릿속에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서 잘 들어주셔야 돼요. 자, PH가 알파의 수직이거든요. 자, PH가 알파의 수직이다. 라는 이야기는 PH랑 알파 위에 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PH랑 L이랑도 수직이에요. 직선 L과 얘랑 수직이죠. 맞죠? 자, 그리고 HA는 당연히 H에서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린 거거든요. 수선의 발을 내렸으니까 HA랑 L은 수직이죠. 자, HA랑 L은 수직이죠. 이렇게. 자, 이 두 개가 수직이다라는 사실을 이용을 해가지고 다시 주인공을 바꿔볼게요. L로 주인공을 바꿔주세요. L은 지금 PH랑도 수직이면서 그 다음에 HA랑도 수직이거든요. 그러면 L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L은 PH, 요놈하고도 수직이면서 요놈하고도 수직이거든요. 그러면 L과 이 두 직선과 수직이면 이 두 직선으로 만들어지는 평면의 수직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 평면의 수직인 거예요. 이 L은 이 직선과 수직, 얘랑 수직. 서로 다른 두 개의 직선과 수직이면
이 직선은 이 두 개로 만들어지는 평면의 수직이다. 그게 직선과 평면의 수직 조건이었으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이 L은 이 평면하고 수직이기 때문에 이 평면과 수직이라는 얘기는 평면 위에 있는 AP랑도 수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우리는 L과 누구랑 AP, PA랑 수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지금 왜 이런 이야기 많이 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간에서는 점에서 평면에다 수선의 발을 내리 찍을 때가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요. 자, 그 아주 많은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요 길이가 2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가 4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가 5인 직육면체가 있다고 칩시다. 자, 이 직육면체에서 어떻게 뭘 그을 거냐면 여기에 중점을 잡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얘를 이렇게 연결을 해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한 다음에 자, 뭐를 그을 거냐면 이 점에서 여기까지 수선의 발을 그을 거예요. 이렇게. 수선의 발을 그을 거예요. 자, 수선의 발을 그을 건데 요 길이를 x라고 했을 때 요 x의 길이를 찾는 거예요. 자, 이 x의 길이를 찾고 싶은 거예요. x의 길이. 그러면 이 x의 길이를 어떻게 찾느냐?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일단 여기를 그냥 ABC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E, F, G, H 라고 해주시고 여기를 M이라 하고 여기를 P라고 하죠.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 AE는 밑면의 수직인 거 맞습니까? 밑면의 수직이에요. 자, 밑면의 수직이고 얘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얘를 구하고 싶으면 얘를 구하기 위해서 이 점에서 이 선에다가 수선을 긋잖아요. 그러면 얘도 수직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길이가 얼마고 5고 이 길이만 구하면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는데 이 길이만 구하면 5의 제곱에다가 요거의 제곱해서 루트를 씌우면 얘가 되는 거거든요. 그 결과적으로 이 길이만 구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근데 이 길이를 찾는 건 이 평면에서의 이야기로 바뀌는 거죠. 이 평면에서 이 길이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면에서 이 길이를 찾으면 공간에서의 길이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평면 문제를 해결하면 공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왜 가능한 거야? 평면에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렸더니 아, 얘도 수직이야. 공간에서 수직이야. 한 평면 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조금 더 위로 올렸잖아요. 하나의 공간에서도 수직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구하면 된다는 거죠. 즉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랑 똑같으냐면 이런 문제를 풀어주는 거죠. 여기가 2고 여기가 4예요. 그리고 중점을 잡아. 그리고 이렇게 연결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겠다? P라고 하겠다는 거고 이게 E인 거예요. 그럼 요 길이만 구하면 요 길이가 요 길이기 때문에 x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얘는 직각삼각형이라는 사실을 알잖아요. 왜? 이건 밑에 있는 평면하고 수직이니까 얘랑도 수직이죠. 직각삼각형. 5, 그 다음에 요 길이만 찾으면 x의 길이를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요 길이를 찾는 거예요. 선생님, 요 길이 어떻게 찾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을 하는 거예요. 자,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 보세요. 여기가 2잖아요. 그럼 요 길이는 얼마예요? 2루트 2 되겠죠? 2루트 2. 자, 2루트 2 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연결을 해보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연결을 해보시면, 자,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가 쉬워요. 이 삼각형 넓이 얼마입니까? 밑변이 4고, 높이가 얼마예요? 2죠. 4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요 삼각형의 넓이는 4예요. 맞죠? 근데 넓이가 4가 되려면
이 길이 곱하기 2분의 1을 해도 4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 길이 곱하기 2분의 1을 해서 4가 나오려면 이 길이는 2루트 2가 나와야죠. 두 개 곱하면 8이 나올 테니까. 곱하고 2분의 1 하면 넓이 4가 나오죠. 그러면 이 길이가 나오잖아요. 2루트 2인 거야. 얘가. 2루트 2. 그럼 끝난 거죠. x는 어떻게 구한다? 25 더하기 8. 그래서 루트 34. 이렇게 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간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면의 문제로서 공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삼수선 정리. 지금 이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수선의 발을 내린 걸 찾고 싶다? 그러면 이 평면에서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리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접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평면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지금 공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평면 문제를 해결하면 저 상황에서 높이를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밑변만 알면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 구하는 거니까 아주 쉽게 저 길이를 구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따지면. 즉 이 문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평소에는 아마 이 문제를 풀어라 그러면 한숨을 푹푹 쉬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왜? 평면 문제로 바꿀 수 있으니까. 평면을 구하면 평면에 있는 이 길이를 구하면 충분히 공간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어렵지 않은 문제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삼수선 정리가 이렇게 쓰인다. 근데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삼수선 정리는 이게 첫 번째 1번이에요. 1번. 총 몇 개가 있느냐? 3개가 있어요. 3개가. 자, 오늘은 2번까지 할 건데 2번까지 할 건데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가정하고 그러니까 조건하고 결론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자, 삼수선 정리 두 번째를 봅니다. 자, 삼수선 정리 두 번째 마찬가지로 기본 세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결론이 있어요. 자, 그림은 저 그림이랑 완전 똑같아요. 자, 기본 세팅이 알파가 있고요. 여기 위에 LE 있고요. 그 다음 위에 P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자, 조건을 거는데 어떻게 거냐면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린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자, 두 번째는 아까는 여기서 여기다 걷잖아요. 지금은 여기서 긋고 여기서 여기다 그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 점에서 바로 이 직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었을 때 이 만들어지는 요 점 A하고 H를 연결을 시작하면 이것도 자동으로 수직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원인과 결과가 다르죠. 원인이 얘는 다른 거예요. 아까 결과로 쓰였던 것이 원인이 된 거죠. 수선의 발을 내리고 수선의 발을 내리면 나머지 것도 자동으로 수직이 된다. 이렇게. 자, 이것도 원리는 똑같아요. 자, 이거는 요 설명을 할 때 그냥 말로만 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잘 보세요. 얘랑 수직이에요. 자, 얘랑 평면이랑 수직이니까 얘랑 평면 위에 있는 직선 L이 수직이에요. 얘랑 수직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렸기 때문에 얘랑 수직이에요. 그럼 얘랑도 수직이고 얘랑도 수직이기 때문에 얘로 만들어지는 전체 평면의 수직이에요. 따라서 얘랑도 수직이죠. 자, 이렇게 결론을 냈고요. 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신 다음에 우리가 하셔야 될 것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아까 전에 그 문제처럼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적용을. 그래서 삼수선 정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나오는 문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삼수선 정리를 아예 눈에 보이게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그려주고 세팅도 알게 이렇게 주고 여기다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 길이가 주어지고 이렇게 그은 다음에 이렇게 여기에 수선의 발이고 여기다 이 길이를 주고 그다음에 이 길이를 찾아라. 이런 형태의 문제는 그냥 대놓고 삼수선 정리 쓰란 얘기잖아요. 왜? 그림이 똑같이 보이니까. 그 문제들이 어디 있어요? 자, 그 문제들이 124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124페이지에. 수선의 발이고 수선의 발이면 당연히 수선의 발이다. 라는 이 사실을 이용해서 124페이지에 있는 문제는 누가 보더라도 이건 삼수선 정리를 써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들입니다.
근데 125페이지를 보세요. 125페이지. 125페이지를 보시면 뭐야? 이걸 구하라고? 여기서 삼수선 정리를 써야 할까 쓰지 말아야 될까는 여러분들이 배운 사람과 배우지 않은 사람 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대표 유형 10번 문제를 보면서 이 그림을 떠올릴 수 있다면 제대로 배운 거예요. 대표 유형 10번에 밑면 HEFG라고 하는 평면이 이 그림의 알파, 그 다음에 EG라고 하는 직선이 여기에 보이는 직선 L, 그 다음에 D라고 하는 점이 저기 이 그림에 보이는 P라고 하는 점으로 환산시켜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다면 이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삼수선 정리가 제대로 보이진 않지만 삼수선 정리를 적용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126페이지도 똑같아요. 126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어떻게 삼수선 정리를 씁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그림들이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그 그림들을 정확하게 조금 보조선을 한두 개 그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삼수선 정리를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11번까지 여러분들이 풀어보셔야 되는데 뭐 아무 생각 없이 선생님이 그냥 앞에서 알려주기만 하면 전혀 여러분들이 뭐 이게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풀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대표형 10번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대표형 1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대표 9번도 한번 풀어보시고요. 9번은 굉장히 쉬울 테니까.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대표 11번만 한번 풀게요. 11번만. 자, 볼게요. 자, DEG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자, 이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삼각형 넓이는 당연히 뭐 요 변의 길이, 요 변의 길이, 요 변의 길이를 알면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변의 길이, 이 변의 길이, 이 변의 길이 사실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럼 기존에 있던 방식대로 만약에 문제를 푼다고 하면 이 길이 구하고 이 길이 구하고 이 길이 구해서 이 코사인 세타를 구한 다음에 세 변의 길이를 아니까 코사인 세타를 구한 다음에 사인 세타로 바꿔서 2분의 1 AB 사인 세타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삼수선 정리를 배웠다. 그러면 밑변의 길이를 일단 구해요. 여기가 15고 여기가 20이면 이 밑변의 길이는 얼마죠? 25가 되죠. 그래서 밑변의 길이가 25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높이를 알아야 되거든요. 높이. 수선의 발을 높이라고 하죠. 그럼 이 수선의 발을 구하고 싶다고 하면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 길이를 알기 때문에 요 길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요 길이를 어떻게 구하느냐? 요 길이를 구할 때 항상 밑면을 다시 그리세요. 제발 이 위에다가 끄적끄적 하지 마세요. 절대로. 다시 그리세요. 다시.
여기가 25, 여기가 20, 여기가 15. 그 다음에 여기다 수선의 발 이렇게 내려주시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어요. 자, 그러면 되게 쉽게 구해지거든요.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는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다 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 300. 얘랑 얘랑 곱해서 300이 나와요.